안녕하세요, 대주주입니다. 오늘이 지구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친환경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구의 날을 미리 좀 알고 있었더라면, 좀 중요하게 생각했더라면 주식도 미리 좀 더 챙길 걸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지구의 안위를 잊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의 시대는 무조건 많이 싸게 대량 양산해서 소비하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이 가장 큰 마케팅이 되는 시기에 조금 불편하고 덜 화려해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될 거라 저도 생각이 듭니다. 최근 편의점에 라벨 없는 생수도 나오고요. 폐 플라스틱들을 모아서 만든 신발 같은 것들이 또 팔리기도 하고, 또 어떤 상품들에는 1% 정도를 지구 환경에 기부하는 그런 친환경 상품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디언들의 명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인트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다. 친환경 같은 방송 대주주TV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이틀 만에 뵙습니다. 뭔가 굉장히 우리는 이틀 만에 보는데도 엄청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보다가. 오늘 어쨌든 지구의 날을 맞아서 각국의 이제 기후 정상회의가 있고, 좀 조금 간과했어요. 22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40개국에서. 왜냐하면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약간 증시에도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했었습니다. 한 달 전쯤에 약간 부각되기도 하고, 바이든 정부 들어서는 단순히 무역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어떤 미국과의 어떤 어떤 그런 갈등, 하여튼 이 분쟁은 트럼프 이후에도 하여튼 바이든으로 계속 이어지는 건데, 거의 유일하게 하여튼 이 환경 관련 문제에서만 이 중국이랑 미국이랑 한 목소리 내고, 이 환경 관련 문제에서만 이 전 세계 기후 정상, 정상들도 큰 이견 없이 지금 힘을 모으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는 이 섹터인데, 이 기후 정상 회의, 그래서 증시 일정 달력을 만들어야 되나 봐요. 요즘 계속 부뚜막 고양이들이나 섹터 말고 인사이트 말고 개별 종목의 흐름만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토큰, 아로하나 토큰 이런 거에 너무 정신이 팔려 있었다 보니까 하여튼 못 챙겼어요. 조금 물론 포트에 JC JC 케미칼이나 이건 산업이나 휴캠스나 몇 개 이렇게 이제 종목들 언급은 있었지만, 조금 이제 이 일정을 좀 더 보면서 좀 더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다, 요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금 오늘 이슈로 인해서 오늘 JC 케미칼이나 그 다음에 OCI 같은 종목들 또 굉장히 많이 급등했고, 좀 볼까요? JC 케미칼, 거래량도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잔잔잔 부뚜막 가다가, 좀 재미있는 거는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JC 케미칼은 사실 바이든 관련주로도 예전에도 부각되기로 했는데, 이런 OCI 같은 종목들이 친환경 관련주이고 폴리실리콘 가격들이 오르고 있고 하면서 이제 계속 OCI 같은 대형주들만 지금까지는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바이든 관련주로.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이런 주식들 크게 이제 많이 하여튼 계속 좀 주목을 받았는데, JC 케미칼은 사실은 이렇게 소외시켰단 말이에요. 아까 OCI 같은 종목이 오를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굉장히 좀 지루했고, 정말 답답했고, 정말 그때 당시에 3월 중순 하더라도 다른 주식들이 조금 팔딱팔딱 할 때도 이런 주식이 언제 올라가나 이랬거든요. 근데 마치 LET 같은 차트처럼 마치 이거 거의 6,000원에서 김지용 상봉리 153 153주 무슨 일이고 그거 얘기할 때
대비해서 지금 거의 오늘 9,000원 찍었으니까 한 50% 정도 올라버린 지금 주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거래까지 터져가지고 글쎄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멀티플로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주가 인사이트가 열리면 뭐 인도네시아의 뭐 땅까지 얘기하면 뭐 밸류를 어떻게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 15배 정도 잡으면 한 1,000억에서 한 3,000억, 뭐 129억이니까 15배까지는 안 잡고 10배? 10배 잡으면 한 2,000억 시총. 그러니까 뭐 지금 바이오 디젤이나 바이오 혼합 중유나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지금 그러니까 매년 0.5%씩 상향되는 거잖아요. 탄소 배출 관련해서. 근데 실적도 좀 무난하게 올해도 조금 늘 것 같으니까 한 210억? 210억? 작년보다는 조금 좋을 것 같으니까 210억 정도? 유가도 지금 경기 회복기라서 바이오 그 디젤 중류도 유가 가격 좀 따라가거든요. 그렇게 잡으면 한 10배? 12배? 그러니까 시총 한 2,000억에서 2,200억 정도가 멀티플로는 뭐 적정 주가를 할 수 있고 인도네시아의 뭐 땅 가치 이런 거는 논외로 하고요. 한 10배, 12배 정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건 산업 같은 종목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JC 케미칼보다는 좀 덜 얘기했지만 이건 산업도 항상 세 개 같이 묶어서 얘기했죠. 3인방이 있습니다. 휴캠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하나솔루션의 그 질산 그 투자, 뭐 TDI 투자로 인해서 이 망치를 맞고 빠졌지만 만약에 그때 이 일이 없었다면 저는 이 휴캠스 주가도 분명히 이 박스권, 그러니까 이 지금 이건 산업이랑 제시케미칼의 비율을 한다면 27,000원 이상의 주가가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뭔가 꼬여버린 수급과 한번 이미지가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원래 탄소 배출권의 대장주였던 휴캠스가 사실은 이렇게 눌려있는데 그래도 망치 한 방 맞고 계속 잔잔잔바리로 정말 부뚜막에 진짜 살짝살짝 이제 회롱회롱하게 회복했지만 거의 이제 120, 60에 1% 올라왔어요. 오늘 약간 위로 올라왔는데 요까지 물론 올라야 되지만 그래서 휴캠스가 이제는 굉장히 더 매력적이어졌다. 왜? 같이 묶어놓은 3인방의 제일 큰 형이었는데 지금 친환경 이슈하고 좀 다르게 물론 그것도 친환경 이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솔루션 역시 자기들도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이런 탄소 배출권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걸 자체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물론 그 부분에서 휴캠스가 조금 영향은 있지만 2024년이고 지금은 못해도 뭐 예전으로 돌려놔라 뭐 요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제 하나 그러면 요파로 그러니까 제시케미칼이나 휴캠스는 좀 아쉽잖아요. 이제는 뭐 몰라버렸으니까 뭐 못 사신 분도 있고 근데 휴캠스는 뭐 더 매력적이어졌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로운 종목입니다. 신병을 하나 소개시키려 했는데 GNC 에너지예요. GNC 에너지. 근데 대충 이제 제가 시총부터 먼저 보라 했죠. GNC 에너지인데 예전에 탐방 간 적도 있어요. 요거 하여튼 서울에 본사 있는데 하여튼 시총 1,000억 미만이고요. 사이즈는 매출은 계속적으로 900억, 1200억에서 퀀텀 점프를 했어요. 왜냐면 요때 GNC 에너지원이라고 자회사 하나를 인수했어요. 3,400억짜리. 그래서 좀 하여튼 연결도 조금 더 잡히고 있고 작년에는 조금 줄었어요. 그래서 1,600억 정도에 한 60억 정도 이익은 나는데 순이익단이 좀 꺼졌지만 요건 좀 단기적으로 뭐 자회사나 뭐 투자 이슈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하여튼 60억 정도로 나옵니다. 70억.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뭐 10배 이상 조금 이제 자회사 가치도 있으니까 뭐 싸다 이렇게 실적으로만 당장 보긴 힘든데 평균 실적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 한 평균 4년 평균 한 80억 정도 잡고 지금 멀티플 10배, 12배 자회사까지 뭐 적정하다인데 적정하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 종목이 지금까지 어떤 기대감은 좀 있어서 좀 살짝 눌려가지고 여기 있는데 어떤 기업인지 잠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 GNC 에너지라는 회사가 이제 친환경 발전기 사업을 하고 바이오매스 기술 등 뭐 이런 거 합니다. 이게 친환경 발전기가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도 제 근처에도 그런데 열병합 발전 있잖아요. 도시 이제 어떤 지역에도 어떤 아파트를 중심으로는 열병합 발전소에서 아파트 에너지 전기 공급하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데이터 센터는 엄청 전기가 절대 끊기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뭐 바이오 기업도 그렇고 일부 하여튼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도 갑자기 이제 뭐 여름이나 이럴 때 한전에서 전기가 셧다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중요한 설비에는 그 설비 밑에 비상 발전기를 이제 다 설치를 해놔요. 이 비상 발전기가 메인 비즈니스예요.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기술 이런 건 뭐냐 하면 이 그 기업이 하는 게 아주 열병합 발전, 그다음에 비상 발전기와 그다음에 음식물 같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묻어 가지고 썩혀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바이오 메탄가스를 또 활용해 가지고 또 에너지를 만들고 하여튼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기본적인 회사의 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전에 탐방을 갔었는데 여기도 이제 상무님인가 이사님이 직접 탐방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기업이 생각보다 이제 기업의 꼴, 뭐 멀티플 떠나서 기업의 꼴은 좋은데 조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런 테마를 타들어 더 갈 수 있는데 좀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그 이사님이 여기 좀 세요. 그러니까 이사님이 막 이게 센 게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이게 잘못 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요. 막 이게 뭐 약간 뭐 좋은 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슬쩍슬쩍 좀 예를 들면 슬쩍슬쩍 이렇게 흘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뭐 좀 샀다가 이렇게 좀 잔챙이들만 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IR이 조금 세다 보니까 회사의 어떤 상황들이 거기에 탁탁 못 맞춰가니까 어떤 뭔가 그 어떤 인정과 평가를 제대로 못 받는. 그래서 꽤 훌륭한 기업입니다. 꽤 훌륭한 기업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아구가 잘 안 맞아떨어져가지고 보다가 잘 안 봤던 기업입니다. 한때는 안 봤, 조금 집중을 하다가 그 자회사 이제 2년 3년 전에 인수한 GS 에너지원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이고 이게 이제 지열 발전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비상 저감 장치, 지열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 뭐 이런 발전이 있습니다. 뭐 수열 사업도 확대한다고 요새 좀 안 봐가지고 스펙으로 합병 상장 예정돼 있다 하네요. 지열 이것도 2020년? 뭐지? GNC 에너지원 잠시만요. 상장됐구나. 잠깐 제가 GNC 예, 있네. 맞네. 이게 자회사입니다. GNC 에너지원이 최근에 주가가 좋네. 잠깐만요. GNC 에너지원이, 시총이 1,400억이네. 이 지분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하여튼, 막, 기본적으로 공부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그냥 하나 추가. 이게 친환경 가스 터빈 비상발전기 공급해요. 이거를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에 보급하기도 하고, 이런 바이오 공장에. 그 다음 뭐, 반도체 쪽 공장에. 특히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그 데이터 센터의 비상 저감 장치는 의무 설비예요, 데이터 센터에는. 배당도 한 50원 정도 주고요. 하여튼, 요런 정도 기업도 지금은 어쨌든 뭐 에너지원까지 GNC 에너지원은 그래 조금 올랐네. 하여튼 GNC 에너지원이랑 GNC 에너지랑 이런 기업들도 아무튼 지금 친환경 이슈들이 훅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서는 상대적으로 좀 인사이트의 매력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왜 이제 JC케미칼 같은 거 봐도 이미 이런 기업에는 진짜 그 달콤한 꿀, 그러니까 그 기업의 어떤 진짜 기업이 이제껏 만들어 놓은 정말 그런 유전과 같은 재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이. 근데 그게 어떤 시장의 불시로 인해서 확 타는 거예요. 확.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저평가돼 있는 기업들도 어떤 하나의 요소, 시장과의 연결고리로 인해서 그 심지에 불이 탁 붙으면서 확 타서 이제 그때 한번 가치를 평가받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을 그러더라고요. 7월까지는 보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매도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JC케미칼을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지구의 날 이벤트를 생각하지는 못했고요. 그때 이 정상회의 이런 거 포인트를 한번 잡아줬을 것 같은데 이거까지 몰랐어요, 일정을. 그럼 요것도 한번 보고 7월에는 또 탄소 배출 이제 그 또 있고 그 뭐지 뭐 이제 비율도 상향되고 요 포인트 잡아야 되는데 지구의 날 포인트 못 잡아드렸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제 7월 정도 되면 시장과의 연결고리인 혼합 비율 상향이랑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한 얘기가 심지가 좀 붙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 큰 염려는 없는 기업이라고 저는 했는데 그 불씨가 이번에 붙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미래를 선반영시킬 수도 있어요. 왜? 이제 막 이 기업에 대해서 엄청 시장이 조명받으면서 7월에도 혼합비율 상향이 있고 또 하반기에도 탄소 배출 거래 관련해서도 또 좋구나 하면서 미리 선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7월이라는 것이 의미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미리 이제는 시장이 창문이 확 열려서 선반영 되니까요. 아무튼 오늘 이 얘기 너무 많이 해버렸네. 할 것도 많은데. 하여튼 좀 요거 지구의 날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뭐 특징주로는 세틀뱅크 같은 경우가 카카오페이 아마 저기 지금 상장 이슈로 인해서 페이주들이 한번 관심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나이스 정보통신도 최근에 주가 오늘 최고가를 좀 찍었고, 하여튼 카카오페이의 어떤 지금 상장의 이슈로 인해서 세틀뱅크도 약간은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 KG 케미칼도 오늘 KG 동부제철에 그 컬러 강판 그 지금 최근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들 때문에 오늘 포스코 강판이 상한가 가는 바람에 KG 동부제철의 어떤 실적 발표 기대감도 커지고 KG 케미칼 주가도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이제는 이제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거를 아까 저는 실적 시즌에는 한 1,000만원 정도를 세팅해놔요. 그래서 실적 공시가 딱 뜨면, 포스코 강판이 아까 실적 공시를, 이런 것들은 제가 미리 체크하고 있었지 못했어요. 실적 공시가 딱 뜨길래, 당기 순이익이 분기에 130억 정도 나온 걸로 뜨더라고요. 포스코 강판이, 아까 제가 봤을 때 시총 1,900억이었는데, 분기에 130억 영업이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VI가 걸려서 10%더라고요. 그때 딱 보고 이거는 1900억짜리가 130억 완전 어닝 초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그래서 VI 때 이렇게 단기로 훅 들어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는 그렇게 이제 낚싯대를 그 다트 전자공시 같은데 좀 띄워놓고 진짜 뭐 제 기준에서는 한 1,000만원 정도를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탁탁 체크되는 거는 그 VI가 좋은 거예요. VI 안 했으면 바로 상가 갔어요. 그러니까 좀 더 빨리 이제 발견하니까 그런 것들은 단기로도 훅훅 들어가 볼 수 이제 있는 건데 이제 상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이 4월 이제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이제 기업들이 줄줄이 1분기 실적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적주들을 이제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이제 포인트이고요. KG 동부제철은 아직 실적이 안 나왔는데 KG 동부제철에 이제 실적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 컬러 강판이 없어서 못 판다고 하니까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세틀뱅크나 뭐 미넨지 같은 기업들도 1분기 실적이 뭐 안 좋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조금 지금 실적들이 체크가 되는데 1분기의 실적이 1분기의 영업이익이 한 뭐 9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그 정도면 작년에 가장 좋았던, 그러니까 1분기가 원래 되게 성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고요. 작년 이제 1분기에 30억 했는데 작년 1분기 대비해서 한 3배 정도고요. 이 1분기는 그 자회사 와이파이 위츠의 실적이 5월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1분기는 위츠 실적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부터 실적이 더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올해 뭐 600억 한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아무튼 캠트로닉스도 실적이 좀 좋고, 그 얘기 계속 나왔잖아요. 뭐 자율주행 이제 국내 뭐 도로에 깐다, 뭐 어디 저기 뭐 세종시에 깐다, 올해 뭐 자율주행 본격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뉴스만 계속 나왔잖아요.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캠트로닉스도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자율주행 쪽 파트에서 수주를 받을 만한, 수주가 뭐 몇천억은 안 되지만 수주가 이제 나올 만한 때도 됐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도 이제 진짜 좀 주목해서
진지하게 다시 계속 진지했지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컴 그룹들이 지금 이제 아로하나 토큰 상장 이후에 조금 아쉬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아로하나 토큰이 상장되고 나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지는 모습이고, 와, 하루 거래량도 이제 일단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잠깐 요걸 보여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뭐 위드야 뭐 고점이라도 시원하게 한번 찍었는데,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아로하나 토큰 이슈가 없었고 한컴 라이프 케어에만 좀 주목을 받았어도 오히려 좀 더 나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1분기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였을 건데, 근데 오히려 아로하나로 엮이면서 이런 식의 차트를 만들어 버려 가지고 조금 아쉬워요, 오히려. 그리고 그러니까 위드야 뭐 진짜 아로하나의 완전 또 관련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한컴 MDS도 오히려 뭐 로봇 토큰이 뭐니 그거 아니라도 공유주찬이 얘기할 게 많았는데 아로하나로 엮여가지고 괜히 좀 뭔가 이상한 지금 약간 꼬여버렸는데, 에이 뭐 그래가지고 좀 뭐 출렁출렁 빠지면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만 단기 흐름은 일단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아로하나 토큰이 그 지분의 어떤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얼마 전 나방 때 2조라고 했는데 최대 20조였더라고요. 2조가 아니라.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한 7조, 8조 이런 이제 수준이에요. 그 이제 상장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한 이런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 위메이드 같은 이제 기업들이 이런 정도 느낌이잖아. 위메이드가 자회사 위메이드 그 트리로 이제 그 블록체인 위믹스를 발행했고, 위믹스 가격이 지금 한 700원, 뭐 750원 이런 정도인데, 그 가격 기준으로 지금 위믹스 가격 그 시총은 5천원에서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메이드가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니까 위메이드 트리를 통해서 만들었던 계열사 블록체인 계열사로 만들었던 위믹스의 지금 시가총액이 한 5에서 6천억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런 그때도 한번 이렇게 출렁임이 좀 있지만 큰 흐름에서 이렇게 이 주가들이 그렇게 이렇게 막 깨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지금 아로하나 토큰의 시총이 뭐 6조 7조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가총액도 한 9천억 정도의 자회사에 지금 만든 위믹스 시총이 5, 6천억 정도 수준이니에도 저런데, 한컴위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천억 정도의 밸류인데 지금 한컴이 참여해서 만든 아로하나 토큰의 시가총액이 20조 갔다가 6조인데 이게 반영이 이런 식으로 시키냐 하면 굉장히 좀 섭섭하지 않나 생각하고, 한컴 MDS가 그 기술팀도 같이 이번에 싱가포르 법인이, 그 한컴 싱가포르 법인은 아예 한컴 MDS 쪽 멤버들이 주요하게 참여한 걸로 홈페이지에는 조금 확인이 되던데, 그러니까 그 지금 한컴 MDS의 개발팀과 한컴 위드의 팀들이 조금 주요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한글과 컴퓨터도 분명히 그 지분 구조에 참여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하나 또 비교해야 될 게 네오위즈 홀딩스인데, 네오위즈 홀딩스 같은 회사는 잘 봐야 되는 게, 그러니까 이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한컴 위드에. 네오위즈 홀딩스는 토큰을 발행한 회사가 아닙니다. 자회사 네오플라이라는 이제 그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네오플라이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코인을 이제 코인에 대해서 뭐 아직 깊이 있게 잘 모르셔서 그런데, 코인 비즈니스가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코인을 얘기하고만 있는 거는 이제 주식으로 얘기하면 주식 종목에 대한 거래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두나무나 이런 회사들 몇 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는 단순 거래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코인 시장에는 어떤 비즈니스가 있냐고 하면 이걸 디파이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디파이라고 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작동하는 금융 생태계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도 클레이튼 예전에 사놓은 거랑 KSP라고 해서 뭐 또 코인이 있는데, 그걸 지금 클레이튼은 저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저기 둘 필요가 없잖아요. 뭐 클레이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이런 거를 뭐 단일 예치를 하거나 뭐 스왑을 걸거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당장 사고 팔 게 아니라면 예치를 시키면 예치 이자가 뭐 스왑이나 이렇게 뭐 예치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던데 연 이율이, 물론 이거는 예금자 보호는 안 되지만 연 이율이 한 18% 정도가 나와요. 지금 클레이튼의 스왑이랑 예치를 잘 시키면. 저도 뭐 깊이 있게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중개하고 하는 것들이 네오플라이예요. 그러니까 완전 단순 코인을 발행하고 갖고 있고 뿐만 아니라 코인 발행 서비스를 대행하고 그와 관련된 예치해서, 그러니까 여기 코인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하는 네오플라이의 밸류를 밸류가 더 높이 받는 건데, 한컴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게 저거예요. 한컴 그룹이 이제 신한금융이랑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플랫폼을 이제 구축을 하고 이제 준비 중이고, 교보생명이나 시니어케어 디지털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컴이 디지털 은행까지 이제 앞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단순히 그 코인을 뭐 계속 뭐 발행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코인을 발행시키고 한컴이 앞으로 금거래소 플랫폼 자체를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시키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네오플라이어와 같은 비즈니스를 하려고 지금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다시 볼까요? 좀 말이 거의 약간 길어지는데 이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포인트예요. 사실은 지난 1월 17일 날 이 나왔던 기사에 모든 힌트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기사를 저는 다시 몇 번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죠. 초기에 이건 한컴 토큰을 발행을 준비를 하다가 이제 아로하나 테크를 통해서 아로하나 코인이 이제 발행이 된 건데, 처음에 이제 기초는 한컴 토큰에서부터 시작했고, 이 한컴 토큰은 0.1달러를 발행하려고 하다가 아로하나는 0.04달러로 발행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이 기사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백서에 지금 아로하나 파이낸셜이라고 윤성호 대표의 이름이 여기서부터 거론이 이미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미 여기 바로 엑스탁 지금 이제 국내 그 대행하고 있는 엑스탁도 이미 여기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내용에 보시면 앞으로 어쨌든 금융 서비스, 아까 내용 찾았는데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보세요. 거래소 상장. 그러니까 제일 거래소 먼저 상장한 거예요, 지금 아로하나토큰이. 한컴 플라인 출시. 한컴 플라이? 뭐 골드 상품 출시 이제 곧 이제 엔터프라이즈 글로벌 출시. 이거 DAP 엔터프라이즈가 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상품 여기 갖다 붙이고, 한컴페이는 이미 출시한 거고요. 이 페이가 그래서 중요해요. 아까 그 디파이 사업 하려면 다이아몬드 상품 출시 붙이고, 글로벌 디지털 거래 플랫폼 런칭 거래소를 연동시킨대요. 이거를 거래소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여기다 글로벌 디지털 자산은행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한컴이. 아무튼 저는 한컴이 지금 아로하나 토큰 지금 이슈는 절대 꺼지지 않는 이슈고, 정확하게 토큰을 얼마나 그 자회사 연결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분기 이제 분기 보고서 나오면 좀 윤곽이 나오겠죠. 적어도 한 30% 이상이 위드나 MDS나 한컴 그룹들 전체적으로는 30% 이상, 많게는 한 40%, 50%까지 갖고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이거예요. 팍스넷인데 뉴스 아까 제가 찾아놨는데 어디 갔냐? 팍스넷 뉴스 있잖아요. 그래, 이거 제가 몇 개 뉴스들 있잖아요. 제가 뭐 전자신문이나 이런 거는 좋은 GD넷이나 좋은 언론사라고 했는데, 이 팍스넷은 진짜 신뢰할 언론사가 안 됩니다. 올해 한컴 토큰 나올까, 이거는 거의 나온다는 식으로 기사에 나왔는데, 뭐 저가 확인해 본 바로는 아까 오히려 디파이 사업이랑 지금 계속 금거래소 붙이고 저기에 지금 신한 플랫폼도 연동시키고 금융 디지털 은행하고 거래소 이 비즈니스에 집중하지, 지금 자체적으로 토큰을 상장사들이 발행하는 것도 어떤 규제 때문에 쉽지도 않고, 한컴 토큰이 곧 나온다, 이거는 내피셜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지금 한컴 토큰의 기회
토대 안에 아로하나 토큰이 나온 거고요. 물론 앞으로 뭐 여건이 된다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지금 제가 봤을 때 나온다 하더라도 올해 한컴 토큰이 나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아로나 토큰의 지분 구조와 저 지금 수조하는, 네, 뭐 지금 5조라고만 해도 30%면 얼마예요? 1.5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어쨌든 이번 토큰 발행으로 인해서 한컴이, 한글과 컴퓨터 한컴 위드 같은 회사, 그리고 한컴 그룹이라는 회사가 유동성을 가지었을 때 이 기업이 지금 없는 살림에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M&A 하면서 지금 10년간 성장시켜 왔는데, 지금 뭐 진짜 뭐 담은 수천억이라도 지금 이 기업한테 유동성이 주어졌을 때 앞으로 어떤 식으로 기업의 비즈니스를 펼쳐나갈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컴을 지켜보면 유수 부자인데 아마 유수 폭발 부자 같은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컴 그룹 3사는 정말 평생 이제 이 정도의 아마 어떤 성장 속도나 정말 이 사업들을 붙여나가는 한컴은 평생 함께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 기업일 수도 있는, 정말 하여튼 사업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아로하나 토큰에 제가 예고했잖아요. 변동성에 휘둘릴 수는 있지만 큰 인사이트를 좀 보면서 지금 해온 것처럼 좀 가보면 어떨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말씀드릴 것도 있는데 그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여튼 오늘 JC 케미칼도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뭐 좀 특징적인 기업들은 오늘 그 해운주들 좀 좋았고요. KSS 해운도 좀 좋고, 역시나 뭐 지금 페노션, 하림지주 이런 좀 기업들도 좀 좋았고, 그 다음에 뭐 세경 하이테크 같은 기업들 좀 바닥에서 반등하고 있고, 하여튼 윈스랑 그 경인양행은 윈스 같은 기업들 보면 이제 부뚜막 고양이들 얘기인데 1분기 실적도 무난히 나올 것 같은, 연기금이 안 들어오니까 약해졌지만 이렇게 밑꼬리가 달리면서 아직 살아 있습니다. 경인양행도 오늘 장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는데 아무튼 경인양행도 조금 최근에 약간 살아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JC나 이건처럼 시장에 뭔가 트리거가 될 연결고리가 막 생기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각도는 조금 아쉽지만 아무튼 그 약간의 그 흐름들은 좀 살려간다. 1분기 실적들이 이제 실적주,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를 단순히 뭐 차트나 이제 어떤 수급 요런 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는 스몰캡이나 종목들이 흐름을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당장 저런 지구의 날 같은 이슈가 없더라도 일단 1분기 실적들이 나쁘지 않다면, 전년 동기 대비나 하여튼 1분기 실적이 좀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오늘 포스코 강판처럼 그렇게 뭐 엄청 잘 나오면 상도 갈 수도 있고요. 하여튼 1분기 실적들, 보유 종목들이 1분기 실적에 대한 지금 전망치를 한번 챙겨보면서 조금 1분기 실적 전망치가 좋은 기업들은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 비중들을 그쪽으로 조금, 현금이 있더라도 그쪽으로 좀 늘리고, 당장 1분기는 별론데 2분기, 3분기를 바라보는 종목들은 그런 것들이 조금 최근에 어떤 인사이트로 좀 오르면 조금 팔고, 하여튼 1분기 실적주들로 가는 게 확률적으로는 훨씬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건 좀 더 있었는데 이 정도도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대주주였고요. 금요일날은 이제 방송이 없습니다. 토요일날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